아니, 저 사람은 왜 굳이 저 아파트 팔고 이사를 갔을까? 주변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말입니다. 그런데요, 진짜 이유를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한적한 데로 가고 싶었겠지, 병원 가까운 데로 옮겼겠지, 다들 추측만 하죠. 하지만 요즘 조용히 아파트를 떠나는 분들, 사실은 먼저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옮겨간 곳을 보면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삶의 방향 자체를 바꾼 결정이란 걸 알게 됩니다. 한때는 아파트 한 채가 인생의 성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있고, 관리실 있고, CCTV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무엇보다 집값이 계속 오르니 그야말로 사는 집이 아니라 사는 재산이었죠. 그런데 시간이 흘러 은퇴하고 보니 그 멋진 아파트 안에서 하루 종일 혼자 보내는 시간이 늘어났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쁜 시절에는 느낄 틈도 없던 외로움이 이제는 고스란히 집안 가득 번져가는 거죠.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도 마주치는 이웃 얼굴 하나 없고 누군가와 눈이라도 마주치면 오히려 피하게 되는 요즘. 이게 과연 좋은 집일까요? 예전엔 그저 편리해서 골랐던 공간이 지금은 정서적으로 우리를 갉아먹는 장소가 되어버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 집은 젊을 때의 나에게는 잘 맞았지만 지금의 나에게는 전혀 다른 의미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이사를 갑니다. 전원주택 같은 외딴 시골도 아니고 복잡한 도시 한가운데도 아닙니다. 병원이 근처에 있고 시장이 가까우며 무엇보다 사람이 살아있는 곳으로 걷기 좋고 말 한마디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는 그런 동네로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에서는 바로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려 합니다. 왜 아파트가 오히려 노후의 독이 될 수 있는지, 어떤 사람들은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춘 곳을 골라야 후회 없는 노후를 살 수 있을지까지. 누구나 막연히 생각은 하지만 선뜻 답을 내리기 어려웠던 그 질문에 대해 조금은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직 나는 어디서 나이 들어야 할까 고민하고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이 그 방향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보시는 동안 이건 진짜 몰랐던 얘기다 싶은 순간이 있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장담컨대 노후가 바뀔 겁니다. 처음엔 그저 평범한 아파트 한 채였어요. 남들처럼 우리도 무난하게 그곳을 선택했죠. 관리실도 잘 돼 있고 엘리베이터도 있으니 부모님 모시기에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무엇보다 내 집이라는 안정감과 오를 거라는 기대감이 있었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하루 종일 집에 있어 보니 이상하게 몸은 쉬고 있는데 마음은 더 피곤하더라고요. 이상하죠? 시간은 많아졌는데 그 시간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버거운 줄은 몰랐습니다. 이웃은 있지만 관계는 없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마주쳐도 인사 없이 지나치는 게 더 자연스러운 분위기. 복도는 조용하고 놀이터는 아이들 대신 정적만 가득합니다.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내가 있는 이 공간이 사는 집이 아니라 그냥 머무는 곳이 되어버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말 그대로 살아있다는 감각보다는 그저 존재하고 있다는 느낌만 남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더 크게 다가오는 문제는 단절입니다. 아파트 구조 자체가 밖으로 나가기 어렵게 되어 있잖아요. 문만 닫으면 완전히 외부와 단절되고 밖으로 나가려면 반드시 엘리베이터를 타야 하고, 나이가 들수록 이런 구조는 우리를 점점 더 안으로만 가두게 됩니다. 몸이 조금 불편해지면 외출은 더더욱 줄어들고 결국 집안에 스스로를 가두게 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처음엔 그냥 귀찮아서 오늘은 안 나갈래였던 게 어느새 오늘도 그냥 집에 있어야겠다로 바뀝니다. 그렇게 반복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바깥 세상과의 끈이 끊겨버리는 거죠. 그러다 보면 집은 어느새 안식처가 아니라 조용한 감옥이 되어버립니다.
엘리베이터가 있어 편하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순간 단 한 계단도 오르내리기 힘든 구조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한 번 넘어지거나 다치면 더 이상 내 집도 나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현실과 마주하게 되죠. 그리고 이런 불편함이 누적되면 결국 나 혼자 감당해야 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납니다.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고립된 삶은 건강을 해칩니다. 매일 말 한마디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울증 발생 확률이 확연히 낮아진다는 연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그 하루 한 사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나가서 대화할 이웃이 없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쓸쓸해지고 몸도 금세 무거워집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파트는 관리비라는 숨은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공용시설 유지비, 한두 달은 감당할 수 있지만 은퇴 후 수입 없이 매달 나가는 고정비는 분명히 부담이 됩니다. 특히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수리비, 리모델링 비용까지 추가되기 시작하면 내 집인데도 불안한 삶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불편은 단번에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불편이었지만 그게 쌓여 일상이 되고 결국은 삶 전체를 잠식하게 되니까요. 젊을 땐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잘 보입니다. 이 집은 편한 집이 아니라 불편한 집이었단 걸요. 우리는 집을 고를 때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방은 몇 개인지, 평수는 얼마나 되는지, 엘리베이터는 있는지, 주차는 편한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기준들은 모두 젊었을 때 기준입니다. 일하고, 아이 키우고, 시간에 쫓겨 살던 그 시절에 필요했던 요소들이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루 대부분을 집안에서 보내야 하고 갑작스러운 몸의 변화에 민감해지며 외출 한 번이 큰 결심이 되는 시점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기의 집은 다르게 골라야 합니다. 사는데 불편하지 않다는 것과 편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니까요. 5분 걸을 수 있었던 거리도 나이가 들면 10분, 15분이 되어버리고 작은 턱 하나가 넘어짐의 원인이 됩니다. 계단 몇 칸도 무릎엔 큰 부담이고 평소엔 아무렇지 않던 거리도 추운 날엔 아예 못 나가게 되는 현실이 찾아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노후 주거지의 첫 번째 기준은 접근성입니다. 집에서 걸어서 병원, 약국, 시장, 버스 정류장까지 갈 수 있느냐? 혹은 대중교통으로 무리 없이 이동할 수 있느냐가 삶의 질을 좌우합니다. 자가용이 없거나 운전이 부담스러운 시기가 되면 이 접근성은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되는 조건이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의료 인프라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예측이 어렵습니다. 혈압이 갑자기 오르거나 어지러움이 오는 일이 낯설지 않게 됩니다. 이럴 때 병원까지 5분, 1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느냐는 단순한 편리함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실제로 응급 상황에서 병원까지 10분 이내 도착 가능한 지역의 노인 생존율이 그렇지 않은 곳보다 훨씬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고요한 전원주택도 좋지만 너무 조용한 곳은 시간이 지날수록 외로움을 키웁니다. 적당히 사람 소리 들리고 아이들, 웃음소리나 이웃의 말소리가 가끔 들리는 동네가 노년기 정서에는 더 큰 힘이 됩니다. 적막한 공간은 처음엔 평화롭게 느껴지지만 그 정적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 기준은 이웃 관계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 나눌 수 있는 이웃이 있다는 것. 혹은 아프면 약국이라도 다녀다 줄 수 있는 사람이 근처에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누구 하나 나를 기억해주는 동네, 내 안부를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집이라는 걸 이제야 알게 됩니다.
마지막 5번째는 생활비입니다. 집만 보고 결정했다가 관리비, 난방비, 수도세, 교통비 등 각종 비용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이후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출이 예전과 같으면 삶은 점점 팍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생활비가 적게 드는 구조나 기본적인 생활이 함께 제공되는 주거 구조가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이 5가지 기준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기준에 따라 집을 다시 고르고 있고 그 결과 삶의 질이 놀랍도록 달라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던 젊은 시절의 기준으로 집을 고르고 있었단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기준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요즘 조용히 주목받고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그저 스쳐 지나가는 중소도시나 한적한 전원 마을 근처일 수도 있지만 알고 보면 지금 가장 잘 사는 노년을 실현하는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 충남 아산, 전남 순천, 강원 원주, 경남 밀양, 그리고 세종의 신도심 일부 지역. 공통점이 있습니다. 도보로 생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사람과의 연결이 살아있으며 생활비 부담이 낮다는 점입니다. 이 지역들의 가장 큰 특징은 도보권 생활입니다. 병원, 약국, 시장, 도서관, 공원이 모두 걸어서 10분 안쪽에 있다는 뜻이죠. 단지 집만 있는 게 아니라 삶을 구성하는 모든 것이 가까이에 모여 있는 구조. 몸이 조금 불편해져도 버스 타고 몇 정거장 가는 일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게 얼마나 큰 안정감을 주는지 살아보면 절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살아있는 것도 특징입니다. 예전처럼 문만 닫으면 남남되는 아파트 구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얼굴을 마주치고 말 한마디 나누게 되는 환경. 정기적으로 산책 모임이 열리고 동네 텃밭에서 함께 농사를 짓거나 마을 도서관에서 소소한 강연과 음악회가 열리는 곳. 단순히 건물로서의 집이 아니라 살아있는 마을이라는 표현이 더 어울리는 곳입니다. 생활비 부담도 확실히 줄어듭니다. 아파트 관리비만 해도 평균 20만 원을 넘기기 쉬운 요즘 이곳들에서는 난방 포함해 한 달 10만 원 이하로 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같은 은퇴 자금으로 훨씬 더 여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셈이죠. 이건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 문제입니다. 같은 돈을 쓰더라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경험이, 안정감이 다르니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조건이 서울 한복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외딴 산골도 아닙니다. 대부분 고속도로, 기차, 고속버스 같은 교통편으로 1시간에서 2시간이면 수도권까지 오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서울 중심에 살 필요는 없지만 마음 먹으면 금방 오갈 수 있는 곳. 그게 오히려 심리적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이런 지역들의 주거 형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실버타운처럼 하나의 건물에 모두 모여 사는 형태가 아니라 각자의 집은 따로 두고 생활 일부만 이웃과 공유하는 방식이죠. 마을 사랑방이 있고 공용 식당이 있고 필요하면 돌봄 서비스를 연결해주는 구조. 그러니까 집은 집대로 지키면서 삶은 함께 꾸려가는 겁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지금 조용히 이주하고 있는 50대, 60대 초반의 액티브 시니어들은 단순히 집을 옮기는 게 아닙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고 있는 겁니다. 예전처럼 은퇴 후에 알아서 살겠지라는 막연한 태도가 아니라 나이 들어서도 잘 살 수 있는 구조를 스스로 설계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실제로 이런 지역들에는 요즘 50대, 60대 초반의 분들이 먼저 이주하고 있습니다. 은퇴는 했지만 아직 건강하고 활동적인 세대, 이른바 액티브 시니어들이죠. 이분들은 단순히 조용한 삶을 원해서가 아닙니다. 본격적인 노년기에 접어들기 전에 지금 이 시점이야말로 삶의 구조를 바꿀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사하면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몸이 더 약해지기 전에
누군가의 도움 없이도 새로운 곳에 적응할 수 있는 지금이야말로 결정하기 가장 좋은 시기죠. 반면 너무 늦게 움직이면 그때는 선택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이동이 됩니다. 아프거나 불편해져서 어쩔 수 없이 옮겨야 하는 상황. 그런 이사는 더 이상 삶을 바꾸는 기회가 아니라 회피가 되기 쉽습니다. 이분들이 옮겨간 곳은 대체로 커뮤니티 기반 주거지입니다. 예전의 실버타운처럼 벽을 두르고 모여 사는 형태가 아니라 일상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이어지는 마을 구조. 혼자 사는 집이지만 밥은 같이 먹을 수 있고 산책도 함께 나갈 수 있는 동네. 아프면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근처에 있는 구조. 그러니까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이 항상 유지되는 곳입니다. 이런 구조는 지자체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몇몇 지방정부는 고령 친화형 주거 단지를 유치하고 마을 단위로 의료, 교통, 돌봄 서비스를 엮는 모델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죠. 행정과 복지, 지역 커뮤니티가 연결되면 단순히 사는 데서 그치지 않고 머무르고 싶은 삶의 터전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구조가 특수한 사람들만 누리는 서비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만 눈여겨보면 생각보다 많은 지역에서 이런 시도가 진행 중이고 조금만 열린 마음을 가지면 누구나 체험하거나 참여해 볼 수 있는 모델입니다. 가장 큰 허들은 익숙함에서 벗어나는 것일 뿐이죠. 이주를 결심한 분들의 공통점은 삶의 우선순위를 바꿨다는 점입니다. 그동안은 집가, 입지, 자산가치 같은 요소가 최우선이었지만 지금은 정서적 안정감, 관계의 유무, 일상의 편안함이 더 중요해졌다는 겁니다. 숫자로 환산되지 않지만 분명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소들 말이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분들은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이사가 아니라 나답게 나이 드는 연습이었다. 이 말에 모든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구조, 외롭지 않게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관계, 그리고 불안하지 않은 생활비 구조. 결국 이 모든 걸 지금 설계하느냐, 나중에 쫓기듯 바꾸느냐에 따라 노후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주거지는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리 좋아 보이는 곳이라도 결국 내 삶과 맞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단순히 어디가 좋다보다 나에게 맞는가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여기 스스로에게 꼭 물어봐야 할 5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적 성향입니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는 성격이라면 커뮤니티가 활발한 마을이 잘 맞습니다. 하루에 몇 번은 이웃을 마주치고 함께 밥을 먹고 취미 활동이나 산책도 같이 할 수 있는 환경이 오히려 에너지를 줍니다. 반대로 조용한 걸 선호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중요한 분이라면 너무 모여 사는 구조는 오히려 피로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일정 거리 이상 프라이버시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느슨한 공동체가 좋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 상태입니다. 지금 건강하더라도 10년 후의 나를 먼저 떠올려야 후회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관절이 약해지는 경향이 있다면 계단 없는 단층 구조가 필요하고 당뇨나 고혈압처럼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한 분이라면 보건소나 내과가 가까운 지역이 유리합니다. 더 나아가 가정간호나 돌봄 서비스가 연계된 곳이라면 미래의 불안을 미리 줄일 수 있는 큰 장점이 됩니다. 세 번째는 생활 습관입니다. 아침형 인간인지 저녁형인지, 차를 주로 사용하는지 걷는 걸 좋아하는지,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은지, 외부 활동이 많은지에 따라 동네 구조가 달라져야 합니다. 산책을 좋아하는 분은 공원이 가까운 동네가 좋고, 도보 생활이 익숙한 분은 시장이나 병원이 멀면 불편합니다. 반대로 차 중심의 생활을 하는 분은 교통보다 주차나 도로 접근성이 더 중요할 수도 있죠. 네 번째는 심리적 안정감입니다.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마음이 편한 공간이어야 합니다.
이건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감각인데요. 시장의 분위기, 골목의 활기, 사람들의 표정, 하루를 시작하는 빛의 방향 같은 것들이 은근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요즘은 마을 분위기를 가장 먼저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인심이 있는지, 사람들과 인사가 오가는지, 그런 사소한 요소들이 정서적 안전을 만들어주니까요. 마지막 5번째는 적응력과 변화에 대한 태도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크신 분이라면 갑작스러운 이사는 오히려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럴 때는 반년 살기, 한 달 살기 같은 테스트 2주를 먼저 해보는 게 좋습니다. 요즘은 지자체나 민간 협동조합에서도 이런 임시 거주 프로그램을 많이 운영하고 있으니 가볍게 체험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 5가지 기준은 누구에게나 정답은 아닙니다. 하지만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보고 내 상황과 감정에 맞춰 답을 찾아가기 시작하면 나답게 나이 드는 삶이 무엇인지 조금씩 구체적인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할 겁니다. 이런 기준을 바탕으로 실제로 삶의 방향을 바꾼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추상적인 정보가 현실로 와닿습니다. 한 사례를 소개할게요. 서울에서 30년 넘게 아파트 생활을 하던 60대 여성분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출퇴근하던 날들, 위층 아래층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살던 그 시절엔 그게 당연한 일상이었죠. 그런데 은퇴 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상하게 허전함이 깊어졌다고 합니다. 더 이상 일도 없고 아이들도 다 커서 나가고 나니 그 집은 너무 조용했고 너무 넓기만 했다고요. 그러다 우연히 전남 순천에 있는 공동체 마을에 체험살이를 하게 됩니다. 처음엔 시골 마을이라 걱정도 많았지만 막상 살아보니 하루하루가 꽉 찼다고 해요. 매일 아침엔 동네 분들과 같이 걷고 주말엔 시장에서 장을 보며 이웃들과 밥도 나눠 먹고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누가 뭘 해주지 않아도 옆집 불 켜진 것만으로도 마음이 놓였다는 점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집이지만 외롭지 않다는 그 말이 인상 깊었습니다. 또 다른 분은 경남 밀양의 자연형 실버 커뮤니티로 이사하신 60대 후반 남성입니다. 서울에서 살 땐 겨울철 난방비만 25만 원 넘게 나와서 항상 걱정이었는데 그곳에선 7만 원 정도면 한 달이 넉넉했다고 합니다. 생활비 부담이 줄어드니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다고요. 아침마다 산책로를 따라 걷고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책도 읽고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에는 돈이 많아야 좋은 삶인 줄 알았는데 여기선 마음이 편하니까 그게 진짜 부자 같아요. 이런 분들의 공통점은 혼자 살아도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을 갖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계라는 건 꼭 하루 종일 같이 있어야 생기는 게 아닙니다. 누군가 나를 알고 있고 내가 누군가의 일상 안에 존재하고 있다는 감각. 그것이 바로 노년기에 가장 필요한 정서적 안전망이라는 걸 이분들은 몸으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물론 처음엔 걱정도 많았다고 합니다. 낯선 동네, 낯선 사람들, 익숙했던 도시 생활과 다른 패턴.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한 달, 2달 지내다 보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요. 왜 진작 안 왔을까? 그만큼 변화는 두려웠지만 삶은 훨씬 따뜻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말하는 또 하나의 변화는 건강입니다. 병원 치료나 약이 아니라 매일 밖에 나가고 사람들과 인사하고 누구와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삶을 바꾸더라는 겁니다. 약보다 강한 건강 비결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지금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머릿속으로 그려보셨을 겁니다. 나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 혹은 부모님이 저런 곳에 계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지금이 바로 그 그림을 현실로 옮길 때일지도 모릅니다. 물론 모든 분들이 처음부터 만족하는 건 아닙니다. 실제로 일부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지 못했던 아쉬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막상 도시와 멀어지니
문화생활이 그리워졌다거나 차 없이는 생활이 조금 불편하더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내 생활 습관과 맞지 않으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분명한 결론이 나옵니다. 어떤 곳이든 완벽한 주거지는 없습니다. 대신 내 삶에 맞는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은 무작정 이사하기보다는 먼저 살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말로 듣는 것과 직접 체험하는 것은 정말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행히도 요즘은 다양한 지역에서 한 달 살기, 6개월 체험 입주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충남, 전남, 강원 등 여러 지역, 지자체와 협동조합들이 운영하는 이 프로그램들은 간단한 신청만으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짐을 다 옮기지 않아도 되고 주소를 옮길 필요도 없습니다. 말 그대로 부담 없이 체험해보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체험은 단순한 여행이 아닙니다. 집을 고르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을 실험해보는 시간이라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어떤 풍경을 마주하는지, 시장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이웃과 얼마나 자연스럽게 인사할 수 있는지, 그런 사소한 일들이 결국 이곳이 내게 맞는지 아닌지를 알려주는 중요한 기준이 되니까요. 특히 중요한 건 이 기간 동안 내가 어떤 순간에 마음이 편안했는지를 기록해보는 겁니다. 그냥 괜찮았던 것 같다는 막연한 느낌보다 어떤 공간에서 어떤 시간에 마음이 안정됐는지, 구체적으로 돌아보면 이후에 집을 고를 때 아주 중요한 나침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오전엔 골목에서 아이들 소리가 들릴 때 좋았다거나 도서관까지 5분 거리였던 점이 마음에 들었다는 식의 구체적인 감각이요. 체험살이를 해본 분들 대부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가 완벽하진 않지만 내 삶이 숨을 쉬는 느낌이 들었다. 이건 그 어떤 광고 문구보다 강력한 표현이죠. 말 그대로 하루하루가 조금은 덜 긴장되고 조금은 더 따뜻해졌다는 의미니까요. 그리고 이건 경험해보기 전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사진이나 블로그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감정과 분위기, 그리고 몸의 반응까지도 말이죠.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왕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는 이사라는 단어 대신 체험이라는 단어로 바꿔보시기요. 부담은 덜고 가능성은 훨씬 넓어지니까요. 직접 살아본 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또 하나의 변화는 바로 건강입니다. 특별한 운동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새로운 약을 먹기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몸이 가벼워지고 마음이 덜 지치는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밖에 더 자주 나가게 되고 사람들과 말을 더 자주 하게 되고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다라는 감각이 몸과 마음을 편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생각도 많아지고 작은 불편도 더 크게 느껴지기 마련이죠. 그런데 이웃과 안부를 나누는 한마디, 시장에서 주고받는 인사 한 줄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됩니다. 심지어 이런 관계 하나만으로도 우울감이 줄고 식욕이 돌아오고 숙면의 질까지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리적인 공간보다 중요한 건 그 공간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매일 아침 창문을 열었을 때 들리는 소리, 낮에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얼마나 가까운지, 마주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쯤 되는지, 이런 요소들이 노년의 건강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큽니다. 병원보다 중요한 게 정서적인 소속감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에 살 땐 하루가 참 길었어요. 밥 먹고 TV 보고 다시 밥 먹는 그 시간이 지루했거든요. 근데 여기선 할 게 많아서 하루가 빨리 가요. 심심할 틈이 없어요. 이건 단순한 일상 변화가 아닙니다. 삶의 리듬 자체가 바뀐 거죠.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감각, 그리고 오늘 할 일이 있다는 의욕. 이 두 가지가 건강에 큰 축이 된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 다른 분은 여기선 내가 누구인지 다시 느껴요. 도시에서 느꼈던 무력감이 사라졌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건 존재감의 문제입니다. 누군가 나를 이름으로 부르고 나의 빈자리를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건 우리가 살아가며 잊고 지냈던 가장 본질적인 인간관계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며 이런 경험을 다시 한다는 건 그 자체로 삶을 되찾는 일입니다. 이처럼 집이라는 건 단순한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삶의 방식과 정서 상태를 함께 결정짓는 구조입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그 안에서 살아가는 방식이 나를 지치게 만든다면 그건 결국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반대로 조금 낯설더라도 몸이 자주 움직이고 말이 오가고 관계가 흐르는 곳이라면 그곳은 더 나은 노후를 위한 최고의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그리고 그 어떻게는 공간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나답게 오래 살 수 있는 방식. 그것이야말로 지금 가장 필요한 선택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내용 이것만 기억하시면 완벽합니다. 첫째, 노년기에 진짜 중요한 집은 편한 집이 아니라 살기 쉬운 구조를 가진 집이라는 것. 둘째, 삶의 질을 좌우하는 기준은 병원, 시장, 사람, 걷기 같은 아주 일상적인 요소들이라는 것. 그리고 셋째, 나에게 맞는 주거지는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내 삶의 방식에서 시작된다는 것.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막연한 정보 수집에서 벗어나 현실적인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단계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 내가 원하는 삶을 먼저 그려보는 겁니다. 집부터 보지 마세요. 하루 일과를 상상해보는 겁니다. 아침엔 어디를 걷고, 점심은 누구와 먹고, 저녁엔 어떤 풍경 속에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싶은지. 이런 그림이 그려져야 내게 맞는 공간이 무엇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단계가 없으면 남들이 좋다 하는 곳 따라갔다가 막상 가서 후회하게 됩니다. 두 번째, 한 달 살아보기를 해보는 겁니다. 요즘은 전국 곳곳에서 지자체나 사회적 기업이 운영하는 체험살이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충남, 전남, 강원, 경남 같은 지역에서 운영 중이고 일부 실버타운이나 마을 커뮤니티에서도 시범 입주를 받고 있습니다. 이건 짐을 싸서 이사하는 게 아니라 살아보며 느껴보는 시간입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곳을 사는 집으로 볼 게 아니라 사는 방식을 실험하는 기회로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생활비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에 계속 산다면 한 달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중소도시나 공동체 마을로 옮기면 어떤 비용이 줄고 어떤 항목이 새로 생기는지를 계산해보는 겁니다. 놀랍게도 이런 비교를 하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삶의 여유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를 훨씬 실감나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당장 이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답게 나이 드는 준비를 시작하자는 겁니다. 혹시 지금 와서 뭘 새로 하냐고 주저하신다면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누구나 나이가 들수록 변화를 두려워하게 되죠. 새로운 환경, 낯선 사람들, 익숙한 집을 떠나는 것. 다 겁나는 일입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지금의 삶이 정말 만족스럽지 않다면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도 결국 더 큰 후회를 남길 수 있습니다. 아주 작은 움직임 하나가 앞으로의 10년, 20년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변화를 시도한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젠 내가 나로 사는 느낌이에요. 이 말이 전부입니다. 집이 바뀐 게 아니라 삶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이 영상을 보신 지금 당장 이사 계획을 세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오늘부터는 뉴스나 부동산 정보 대신 내 삶에 어울리는 공간을 찾는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부모님의 거처를 고민 중인 자녀분께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꼭 한번 공유해 주세요. 나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삶을 바꾸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께 작지만 확실한 방향을 제시해 드렸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 이 작은 클릭이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현실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